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신 분들 정말 주식 잘 되실 거고 복 받으실 겁니다. 꾹 눌러주실 거죠? 간밤에 다우와 나스닥, S&P 500 다 출발은 괜찮았지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금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이렇게 낙폭을 좀 키웠었는데요. 어제 미국 주식이 열리기 전에 유럽 지수도 다 빠졌었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400명대의 그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가 일본에서도 식당 영업시간 단축 등이 계속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가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었죠. 외국인 선수들은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을 가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관중은 받지 않겠다. 자국민 관중만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WHO는요, 23일 전염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또 다른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60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이 이제 팀을 짰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괜찮으면 우리 시장도 괜찮을 거다 생각이 돼서 상승 출발하지만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되면서 이 인권 문제 때문에 요즘 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이 빠지면 우리도 또 빠지고, 미국이 빠질 때 우리 빠지고, 중국 빠지면 또 빠지고, 미국 올라서 상승했다가 중국 빠지면 또 빠지고, 참 정말 중간에 껴가지고 이런 말 알고 계시죠? 코레 싸움 새우등 터져. 네, 우리 새우등만 터지고 있는 꼴입니다. 자, 오늘 CGN 사실 그 전 세계 코로나 다시 그 확산세 때문에 오늘 좀 의미 있는 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상당히 좋게 출발했어요. 14만 6,500원, 고가 14만 7,400원까지 찍었는데 결국에는 밀리면서 한 또 마이너스 2, 3%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다행히 오장 들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는가 싶었지만 결국 0.15% 빠진 14만 5,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14만 주 이상 던졌던 개인이 오늘 9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아주 기관이 요즘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기관이 우쭈쭈예요. 2만 3천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어제 13만 7천 주 매수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또 11만 주가량 던졌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2만 3천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요즘 외국인이 계속 미운 짓을 하고 있고, 개인이나 기관이 그 매물을 다 소화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기사 중에 이 프로야구 KBO 리그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도 진행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또 오늘 또 핸드볼 팀이 또 10명인가 11명이 또 집단 감염이 돼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 한들 종식될 수가 없고, 이제는 계속 감기처럼 그냥 우리가 계속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감기 같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프로야구 같은 경우 작년에 굉장히 그 급감한 관중 수 때문에 구단을 경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지금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이 경기를 멈추게 되면은 또 구단을 움직이는데 운영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치게 되니까 이제는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도 그걸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그냥 자리 잡는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단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 프로 배구나 프로 농구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경기가 중단이 돼버리고 제대로 경기 운영이 안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뭐 프로스포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도 여행 갈 사람은 다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아니 뭐 코로나 설마 내가 걸리겠어? 아니 그리고 걸리면 뭐 좀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고 뭐 죽진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래 봐야 뭐 1년 전입니다만 코로나가 처음에 막 전 세계를 휩쓸 때만 하더라도 야 뭐 치료법도 없고 그다음에 백신도 없고 그냥 걸리면 치사율이 높으니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백신도 나와서 맞고 있고 또 뭐 어떤 치료제가 뭐 효과가 있다더라 뭐 이런 말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적응이 돼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거리두기 단계 변화의 영향이 여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여행 감소 수치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발 활동 제약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성인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여행을 못 간 것에 대한 그 답답함, 그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에서도 그 여행 못 간 것에 대한 그 피로감과 그 상실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무착륙 비행이라는 그런 상품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알아보니까 네, 비행기 표도 상당히 좀 저렴한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무착륙 비행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표 구하기도 사실 뭐 쉽진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 면세점 쇼핑을 하게 되는데 면세점 쇼핑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뭐 일본 상공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착륙을 하는 이런 비행을 타게 되면 굳이 휴가를 뭐 3일, 5일, 일주일씩 쓰지 않아도 그날 당일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면세점 쇼핑도 하고 또 여행 기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장기화는 코로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에 여행 경험률이 급감했지만 4월 4주 이후 거리두기 완화를 기점으로 최저점에서 서서히 벗어나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확진자 수 증감이나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력은 점점 둔화되고 단기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연말이 갈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이 코로나발 활동 제약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갈망하고 있는 거죠. 자꾸 나가고 싶고 여행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뭐 5인 집합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뭐 집단 면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자제해달라. 이러니까 이게 6개월, 뭐 1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국내도 이 정도인데 해외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계속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또 감소세를 보이던 이 확진자 수가 점점 또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럽 쪽에 수출 비중이 높은 시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글쎄요.
처음 초창기 때처럼 폭발적인 이런 매출로 이어질지 아닐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 향후 뭐 2년, 3년 안에 쉽게 잡힐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방역을 잘하고 움직이지 말고 정부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파티를 하게 되고 여행을 가게 되고 이제 백신 나왔으니까 이제 치료제 나오고 있으니까 걸리면 뭐 죽기 하겠어? 이거 백신 맞으면 되지. 뭐 항체 생기면 되지. 난 괜찮을 거야. 죽진 않을 거야 하는 이런 마인드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어차피 항체가 100명이 맞는다고 해서 100명이 다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진단 키트의 시장은 뭐 그렇게 발달하고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이 쓰임은 꾸준히 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즌이 뭐 망할 것 같진 않으니까 네. 단지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상당히 고점 32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거의 뭐 70%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지금의 시즌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과연 시즌의 적정 주가는 어디일까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더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적정 주가라는 거 요 한 22만 원, 23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빨리 전고점을 뚫고 가길 그 누구보다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만 10만이 아시겠죠? 네, 이 주가라는 것은 오늘 쉬었으니까 내일은 또 높은 상승을 해주길 바라면서 자, 금요일 날은 드디어 주주총회의 날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